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이수민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학과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시면 도움이 될 그런 여러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사회복지학과 교과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교과 목표는 사회복지 기술, 이론, 실천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교과 과정이 짜여져 있고요. 네, 그러면 이수학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40학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입을 하신 경우가 있죠. 그래서 2학년에 편입하신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35학점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기까지는 이제 105학점을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가능하고요. 3학년 편입인 경우에는 이제 이전 학교에서 70학점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 나머진 70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1학년 신입학인 경우에는 이제 졸업학점이 140학점을 다 채우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교양입니다. 그래서 1학년 신입학인 경우에는 교양을 27학점을 들으셔야 되고, 주 전공,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들어오셨으니까 사회복지학과의 전공 과목을 이제 45학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을 하시려면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복수 전공 하실 때는 이제 36학점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2학년인 경우에도 교양을 이제 9학점을 듣고 주 전공은 36학점을 들으셔야 합니다. 3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교양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공을 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내가 교양을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교양을 들을 필요 없이 전공만 들으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전공은 이제 36학점을 들으셔야 되고, 사회복지학과를 부전공 하시려면 이제 타학과에서 부전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18학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만일 이제 사회복지 행정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하는데, 이때 이제 교과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학과에도 들어있고 사회복지학과에도 들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최대로 21학점까지 중복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과 교양 과목의 필수 이수 학점 이외에는 전공이나 교양 아니면 다른 학과의 과목으로 이런 총 이수 학점을 채우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년마다 있는 이런 교과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학년에 있는 교과목들이 이제 제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적이 없다면 3학년으로 편입하셨다고 하더라도 1학년에 그런 과목들을 먼저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처음에 들어오시면 사회복지학 개론이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먼저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들으셔야지만 다른 2학년이나 3학년에 되어 있는 그런 교과목을 들으실 때 좀 더 그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개론이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수강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봄학기와 가을학기 둘 다 이렇게 사회복지학 개론과 인행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을학기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봄, 가을학기로 둘 다 열어놓았습니다. 만일 봄학기에 들으셨다면 이제 가을학기는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점을 보시고 꼭 입학하신 학기에는 꼭 이 기본적인 과목들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학년 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과목들도 이제 조금 더 1학년 때 배운 그런 기본적인 과목들을 바탕으로 좀 더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노인복지론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복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회복지 실천론이 이것도 역시 봄하고 가을 학기에 둘 다 개설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을 들으셔야지만이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봄학기에 들어온 분들도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을 들으시고 가을 학기에도 사회복지 실천론을 들으신 다음에 실천 기술론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을 들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봄, 가을 학기에 둘 다 개설하는 것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 기술론 듣기 전에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든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학 개론을 미리 들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3학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나와 있죠. 벌써 이제 실습에 대한 그런 교과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실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지금 3학년 가을 학기와 그리고 4학년 봄 학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을 수강하시든 상관은 없고 한 번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사회복지 실습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그 실습 전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든지 아니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렇게 5과목을 들으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선택으로 또 2과목을 더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7과목을 들으신 다음에 실습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편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가을 학기에 이렇게 실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이수 과목들을 다 들으시고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4학년에 실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습 OT를 꼭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습 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일 가을 학기에 내가 실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봄 학기에 있는 실습 OT를 그러니까 바로 실습하기 이전 학기에 열리는 실습 OT를 미리 들으셔야지만이 이 실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습을 수강 신청하는 데에는 이제 실습 담당 직원 선생님을 통해서 대리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실습에 대한 안내가 나갔을 때 그 안내 사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례관리론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 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실습을 나가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4학년 과목이 나옵니다. 4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도 이제 이민 다문화 가족복지론이 봄학기와 그리고 가을학기 둘 다 개설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 과목인데요. 이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봄, 가을학기로 둘 다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1급 전략 1과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전략 2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 1급은 이제 국가고시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사회복지사 1급 전략 1과 2를 들으시면서 이제까지 그 8과목이 있죠. 그 8과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과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그리고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를 합격한 이후부터는 이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가 있죠. 앞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사 2급이나 건강가정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다음에는 이제 취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자격증으로는 노인 레크레이션 2급과 실버 코칭 상담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에 관련해서는 이제 2019 학년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라면 이전에 종전법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필수 과목 10과목과 선택 과목 4과목을 해서 총 14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회복지사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현행법으로 이제 2020학년도부터는 그 자격증 교과목을 이제 이수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그래서 총 17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사회복지사 2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내가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는가를 잘 따져보시고 내가 그러면 이전의 법에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현행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총장명의 수료증으로는 이제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세종사이버대 총장 명의로 발행이 되는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8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위탁하는 이수 교육을 이제 완료하면은 수료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 상담사와 복지 상담 전문가 수료증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이나 수료증에 관련한 취득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학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의 자격증 코너를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강 신청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먼저, 사회복지를 공부한 적이 없으시다면 1, 2학년 그 전공 과목을 먼저 듣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네, 매 학기 3에서 6과목 정도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좋으신 경우에는 3.5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8과목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첫 학기에는 6과목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계절학기도 고려하실 수 있지만 이제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절학기가 항상 열릴 거라고 기대하시기보다는 어쩌면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신청에 대해서도 이 주의사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회복지학과의 교과과정 그리고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시는데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